어두운 창고 안은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목재 냄새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그보다 더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철호는 조직 내부에서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답게 불안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강 형사님, 제가 말하려는 건 단순합니다. 당신 며느리 서윤이 그 여자가 조직과 손잡고 당신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믿기 힘든 그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내 며느리의 정체가 조폭이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김철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청룡파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당신 아들의 재산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당신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기 힘들었지만 형사였던 제 본능은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윤희가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쥔 채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위기에서 제 아들을 구할 방법은 대체 뭡니까? 김철호는 긴장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몇 수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손잡는다면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로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의 계획이 치밀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제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겠군요.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절대 더 이상 그녀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철호는 제 결단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서둘러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가 그녀에게 당할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렸던 분노와 책임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며느리가 조폭과 손잡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위기에서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직 형사로 오랜 세월을 보내온 저는 이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도시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건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강아지 흰둥이와 산책하는 일이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과거의 긴장된 삶과 비교하면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답니다. 우리 아들 강현우는 사업가로 성공해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신제품 런칭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해외에서도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며느리 서윤이도 첫인상만 보면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까지 누가 봐도 교양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으니까요. 제 아내는 윤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머, 유이는 정말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이야. 현우랑 잘 어울리는 데다 어찌나 성실하고 알뜰한지 몰라. 윤희가 살갑게 말을 걸고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윤희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세련되어 보였달까요? 사람은 보통 일상에서 소소한 실수나 빈틈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윤희에게서는 그런 인간적인 허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오랜 형사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거짓말을 분별하던 제 감각이 저도 모르게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와 윤희가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강남에 아파트를 새로 알아보고 있어요. 윤희가 많이 신경 써서 좋은 집을 찾아보는 중이에요. 윤희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현우 씨가 워낙 바쁘잖아요. 제가 이런 건 챙겨야죠. 좋은 집 구해서 꼭 초대할게요. 그녀의 말은 살갑게 들렸지만 저는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윤희의 웃음은 지나치게 완벽하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래전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감정을 완벽히 감춘 이들이 있었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내가 많이 애써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윤희 참 괜찮은 며느리야. 우리가 복이 많아. 라며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라는 사람이 평범한 며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이상하게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요. 아들 내외는 오랜만에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강현우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네요. 회사가 더 커지다 보니 매일 정신이 없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흐뭇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힘든가 보구나. 그래도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네. 어서 앉아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 많이 먹어야 해. 현우 옆에서 밝게 웃던 윤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현우 씨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요즘 바빠서 집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녀는 살갑고 예의 바른 말투로 아내의 환심을 사는 데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후에도 윤희는 전화기를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차례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잠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윤희가 요즘 참 바쁘구나. 집안일까지 신경 쓰면서 이리저리 뛰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대꾸하지 않고 슬쩍 윤희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살짝 닫은 채 통화를 시작했을 때 방에서 들리는 흐릿한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네, 지금은 어려워요. 내일 다시 얘기하죠. 아니요, 쇠도마한테 전달은 이미 끝났어요. 마리오는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죠?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최도마, 마리오. 전직 형사였던 저는 이 특이한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사하던 때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쇠도마와 자금책으로 악명 높았던 마리오의 이름을 수없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이런 이름을 대화 속에서 언급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톤과 단어의 선택까지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연락은 내가 직접 드릴 테니까요. 통화가 끝난 뒤 윤희는 다시 밝은 얼굴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계속 방해가 돼서 어쩌죠?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이런 시간 내줘서 고맙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들기 전에도 윤희의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 같은 며느리가 또 있겠어? 현우 옆에서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난 매번 고맙기만 하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형사로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쇠도마와 마리오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조직 내에서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었고 제가 직접 수사했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설마 윤희가 저들과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감히 쉽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이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드리워진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희에 대해 뭔가 더 알아봐야겠군. 현우가 저런 이들과 관련될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윤희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퇴한 몸이긴 하지만 과거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그 감각을 꺼내 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윤희의 과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름과 그녀가 이야기해 온 배경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윤희의 고향과 학력을 조회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흔적이 너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경찰 동료 중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정보 수집에도 능숙했던 후배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곧바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며느님 말씀이세요. 무슨 일인가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녀의 이름과 과거 기록을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름하고 몇 가지 배경 정보만 주시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상한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며느님 이름이 서윤이라고 하셨죠? 근데 과거에 서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기록이 있어요. 서민정, 그게 누군데? 이름을 바꾼 정황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됐던 인물입니다. 주로 돈 많은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얼굴과 신분을 바꾼 뒤 사라졌어요. 저는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희가 서민정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윤희일 리가. 형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서민정이라는 사람, 범죄 조직과도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직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의심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희가 현우와 결혼한 이유가 정말 사랑만이었을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약속대로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참 좋았죠? 흰둥이는 잘 지냈나요? 다음에 같이 산책 가요. 그녀는 여전히 살가운 말투로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말과 행동이 가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즘 바쁘다고 들었는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희의 수상한 행동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한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걸 놓칠 순 없어.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저는 눈에 띄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윤희의 움직임을 따라 주차장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뒤쫓았지요. 그녀는 예상보다 태연한 모습으로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커피숍의 구석진 자리로 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에 중절모를 눌러 쓴 흔히 볼 수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피숍이 비교적 한산했던 덕분에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왔습니다. 어땠어? 다 끝났나? 윤희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응. 강현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다고? 대체 무슨 계좌를 말하는 거지? 윤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 이제 강현우를 감옥에 넣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넣는다니 윤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철저해야 해. 그 영감은 뭐래? 강진욱. 그 늙은 형사는 눈치 못 챘어? 전혀 몰라. 그냥 평범한 시아버지야.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노인네라면 걱정 마. 제 이름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을 듣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가 현우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철저히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건 잘 마무리해야 해. 위험한 짓인 건 알지? 걱정 마. 내 계획에 문제는 없으니까. 현우가 감옥에 가면 우린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저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달려가 윤희와 그 남자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기습적인 행동으로 증거가 모두 사라지고 그녀가 더 깊이 숨어버리면 현우를 구할 방법이 없어질 겁니다. 그 순간 웨이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블랙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잠깐의 방해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윤희와 남자가 대화를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요.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춘 채 테이블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시선은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몇 분 후 윤희가 자리를 떴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따라 일어나더니 커피숍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현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를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진짜 의도와 그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젠 그녀를 막을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윤희와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은 뒤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현우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제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그녀의 음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우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TV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주목받던 한빛테크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 대표 강현우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현우의 회사였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건물과 함께 직원들이 수사관에게 자료를 넘기는 모습이 찍혔고 잠시 후 아들의 사진까지 떴습니다. 경찰은 회사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설마 윤희의 계획이 벌써 시작된 건가? 저는 의자를 부여잡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정신없어요. 현우야, 뉴스 봤어. 내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봤어요. 아침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자료를 다 가져가고 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윤희가 아들의 등을 찌르려는 칼을 이미 들이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야, 나 지금 바로 갈게. 회사에 있는 거지? 네, 여기로 오세요. 솔직히 저도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요. 사무실로 달려간 저는 초췌해 보이는 현우와 마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이 가져간 자료의 복사본이 흩어져 있었고 그는 이를 뒤적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경찰은 이 계좌가 내 명의로 만들어졌고 이 돈들이 회사 자금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서류에 서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윤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윤희한테는 이 얘기를 했니? 그녀는 뭐라고 하디? 윤희요? 아직 자세히 얘기 못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윤희가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윤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의 반응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전히 윤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들을 보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아무도 배제하지 말고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믿는 사람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 내 주변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억울함을 풀 수 있어.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모르실 리 없잖아요. 제가 실수했을지 몰라도 윤희는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설득하더라도 현우는 윤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현우의 신뢰를 완벽히 얻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고 그녀의 실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의 음모는 이제 막 실행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저지른 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일을 꾸민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윤희의 배후를 파헤칠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에 함께 경찰로 일했던 정승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형사 시절부터 수사 능력이 뛰어났고 현재는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며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온 인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와 마주 앉아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승우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네요. 며느님이 조직하고 연관된 게 맞다면 이건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황들만으로도 이미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문제야. 그녀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 혹시 청룡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상황을 들으니 그 조직 이름이 떠오릅니다. 조직 내부에서 돈 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청룡파라니. 과거에도 몇 번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지. 그때도 결국 꼬리를 못 잡았는데 아직도 활동 중이야? 예, 게다가 더 교묘해졌습니다. 자금 세탁,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까지 법망을 피해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죠. 며느님이 그들과 손잡았다면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강현우 씨 재산을 노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승우는 탐정다운 날카로운 분석으로 상황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윤희와 조직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윤희는 청룡파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강현우의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현우를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죠. 정승우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를 바라보며 윤희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계좌가 윤희 씨 명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로 청룡파에 돈이 들어왔다가 여러 차례 세탁된 뒤 가짜 회사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놀라운 건 강현우 씨 명의 계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함정이군. 윤희가 이 모든 걸 조작한 거라면 현우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리가 없어. 정승우는 다시 화면을 넘기며 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진짜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의 최종 연결고리를 조사하다 보니 청룡파의 실질적인 리더인 백 사장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더군요. 백 사장이라 과거에 그 자와 얽힌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 건설 사업가라는 위장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사업 뒤에는 온갖 불법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맞습니다. 백 사장은 조직의 수뇌부로 돈과 정보를 주무르며 모든 걸 조종합니다. 서윤희 씨가 그의 지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 사장의 이름이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서윤희의 배우라면 이 사건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 사장을 건드린다는 건 위험한 일이 될 거야.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현우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막아야 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백 사장은 치밀하고 냉혹한 인물이에요. 그를 조사하다 역으로 당한 사람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렇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현우를 이 지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는 단순히 돈을 탐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 조직과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현우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칠 때마다 제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누군가가 꾸민 짓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결백을 믿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를 구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현우를 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희였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지만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너무 명백하잖아.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녀의 태도는 애정 없는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현우의 아내가 맞나?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 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겠지. 그녀는 차분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현우 씨가 이 일을 하지 않았길 바라요. 하지만 경찰도 증거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녀의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윤희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녀의 연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승우와 함께 윤희의 금융 기록을 분석하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새로 개설한 계좌에서 이상한 송금 내역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승우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보세요. 윤희 씨 계좌에 들어온 이 금액들, 이건 청룡파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정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보이시죠? 이 계좌는 과거에도 자금 세탁에 자주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윤희가 조직의 돈을 관리하면서 이걸 자신 명의의 계좌로 옮긴 거야.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무 자만했나 보군. 정승우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송금 내역이 나온 건 드문 일이에요. 이 증거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윤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야겠어. 그녀가 조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야 해. 지금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어. 정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송금 내역이 시작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윤희가 청룡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이 사실 눈치채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니까요. 저는 스크린에 떠 있는 계좌와 송금 내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우가 경찰에 끌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야, 내가 아무리 무죄를 외쳐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거다. 윤희와 그녀의 배후를 밝혀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윤희의 음모를 쫓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자신을 김철호라고 소개하며 윤희와 조직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철호는 청룡파에서 백사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자 조직의 주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예상 밖이었고 동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김철호와의 만남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외곽의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어두운 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담배를 끄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욱 씨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날 부른 이유가 뭔지 말해봐. 청룡파에서 내 위치를 생각하면 이런 행동이 내게도 위험할 텐데.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윤이 그 여자가 조직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윤희가 조직을 배신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녀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김철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윤이는 단순히 아드님 재산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는 걸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청룡파 자체를 접수하려 하고 있어요. 백 사장이 그녀를 자신의 여자라며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조직을 점차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윤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니 이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뭔가? 그저 백 사장을 돕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김철호는 고개를 저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백 사장에게 알리면 바로 제거당할 겁니다. 백 사장은 지금 윤희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팔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조직의 일부 사람들을 회유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충성심을 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윤이가 조직을 접수하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은 제거 1순위가 될 테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윤희의 계획이 얼마나 대담하고 철저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철호가 하는 말이 함정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을 믿어야 할 이유를 줘야겠군. 내가 널 돕는다면 넌 뭘 원하는 거지? 김철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신변 보장입니다. 당신이 경찰과 연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이를 막고 제 신변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현우를 구하고 윤희의 음모를 무너뜨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라. 만약 내가 나를 속이거나 이게 또 다른 함정이라면 넌 윤희와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거다.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창고를 나와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윤희는 단순히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 조직을 뒤흔들고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그녀가 가진 욕망을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김철호의 정보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희의 도피 계획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끝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되었습니다. 김철호와 정승우의 공조로 윤희의 자금 흐름과 움직임이 거의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소식을 김철호가 전해왔습니다. 강 형사님, 서윤희가 오늘 출국할 겁니다. 조직에서도 그녀를 처리하려는 기미가 보이지만 먼저 잡아야 합니다. 공항으로 향할 겁니다. 그녀의 계좌에서 송금된 자금이 막바지로 정리된 걸 확인했습니다. 돈의 이동을 보니 곧 도망치려는 게 확실합니다. 좋아. 이제 그녀를 막을 때가 됐군. 공항으로 간다. 여기서 모든 걸 끝내자. 공항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지만 저와 정승우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 여행 가방을 든 채 빠르게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희! 제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뵙다니 의외네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는 듯 하더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세요. 저는 그저 힘든 일을 잠시 정리하려고 해외로 나가려던 것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숨 쉴 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웃기는군. 내가 현우를 누명 씌우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 도망치려고? 내 연극은 여기까지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억울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저도 억울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욕심 때문이지. 내 욕심이 널 어디까지 몰아넣었는지 돌아봐라.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 순간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국장 주변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도망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희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오해라니까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믿어달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면서도 말이냐?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다, 윤희. 경찰들이 그녀를 연행하며 그녀의 외침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희가 사라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속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고 욕망에 휘둘린 끝에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밝히고 내 삶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공항을 떠나는 길, 저는 남아있는 청룡파와 윤희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다짐했습니다. 윤희가 체포되기 전 그녀는 도주 준비에 바빴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듯 집안을 급히 정리하고 중요한 물품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초조했고 모든 행동이 서두른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급박하게 짐을 싸던 중 그녀는 중요한 물건 하나를 놓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USB였습니다. 윤희는 결국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녀가 남긴 집을 수색하던 중 USB를 발견했습니다.
USB는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남겨진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USB의 내용을 분석한 경찰이 결과를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형사는 제게 USB를 들고 말했습니다. 서윤희 씨의 집에서 발견된 USB입니다. 안에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었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경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강현우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이메일, 가짜 계좌 내역까지 그녀가 직접 조작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아들이 주장했던 억울함이 이제는 명백한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USB의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희가 청룡파와 주고받은 대화 녹음 파일과 조직의 자금을 관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서윤희와 청룡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조직의 비자금 세탁 과정과 서윤희 씨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자신의 계좌로 일부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청룡파의 리더 백 사장과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윤희는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과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USB에 담긴 내용이 경찰을 통해 청룡파 내부에까지 전달되자 조직 내부는 격분에 휩싸였습니다. 백 사장은 그제야 윤희가 자신과 조직을 배신하고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내가 모든 걸 맡겼는데 감히 날 속여? 그는 측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녀를 잡아와. 아니 이제 필요 없겠군. 경찰 손에 들어갔다니 우리가 손대기도 애매해졌어. 백 사장은 분노에 몸을 떨면서도 더 이상 윤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다. 그 여자 하나 믿은 대가가 이거라니. 윤희는 체포 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USB에 담긴 증거를 제시하자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서윤희 씨, USB 안에 들어있는 자료만으로도 당신의 혐의는 입증됩니다. 청룡파와 연관된 모든 거래, 내역과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할 겁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더니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청룡파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통해 조직의 주요 인물들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USB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현우의 결백을 입증하고 윤희와 청룡파의 범죄를 폭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윤희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였습니다. 윤희의 체포와 경찰의 수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아들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석방되었습니다. 현우가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그를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시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견뎌낸 사람처럼 피곤해 보이면서도 자유를 되찾은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현우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그건 내가 견뎌낸 거다. 내가 한 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버텨준 것뿐이야.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희를 선택한 건 제 잘못이었어요.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벌일 줄도 모르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거다. 이번 일은 너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현우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저는 아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윤희는 체포 이후에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건 전부 음모예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법정에서도 윤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이름이 이용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제 모든 흔적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강현우 씨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계좌를 만들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USB에서 발견된 자료와 대화 녹음 파일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청룡파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변명을 이어갔지만 이미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서윤희는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의 행동은 계획적이며 사회적 피해가 크고 중대합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형을 선고합니다. 윤희는 판결을 듣는 순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윤희와 청룡파의 연루가 드러난 이후 조직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윤희의 체포와 USB에 담긴 자료가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어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백 사장은 윤희의 배신 소식을 듣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날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이야. 그는 책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윤이와 관련된 자료가 경찰 손에 넘어갔으니 이제 우리도 끝난 거나 다름없다. 그녀 하나 믿은 대가가 이 지경이라니. 하지만 이미 조직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며 주요 구성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치거나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파는 그렇게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불러온 파국은 단지 그녀 자신만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다시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을 가진 듯 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 억울함도 풀렸고 내 삶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절대 다시는 아버지가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게 할게요. 그의 말에 저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나를 오래 지켜줘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다시 서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강현우는 회사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며 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사업을 제대로 꾸려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려고요. 좋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시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니까. 현우는 제 말을 깊이 새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눈빛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다시 고요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흰둥이와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도 사라졌고 가족을 지켜낸 데에서 오는 작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정말 큰일 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현우도 우리도 다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뭐, 경찰은 은퇴했어도 머리와 감각은 아직 쓸만한가 봐. 저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워준 당신이 참 고마워요. 그게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 며칠 후 현우가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층 밝아진 얼굴로 집에 들어섰고 저는 그의 성숙해진 모습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고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내 자신을 믿고 계속 그렇게 가면 된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현우야. 앞으로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지켜야 한다. 그게 내 삶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미래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제 삶에서는 잃었던 평온을 되찾은 지금, 가족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나고 우리는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배신이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삶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